자, 봐보세요. 자, 이게 정상 허리라고 하면은, 자, 요게 골반이 있죠? 요게 앞으로 간 사람은 이제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회전을 했어. 이렇게. 여기 앞쪽이잖아요. 앞으로 회전을 했어. 그럼 뭐라 그래, 이거를? 전방경사. 전방으로 회전했다. 골반, 정방경사. 뒤로 갔다 해서, 이제 요거를 뒤로 갔다고 해서 후방경사.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그 잘 나온 게, 요가의 자세에서 보면은, 소고양이 자세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봐봐요. 소고양이 자세를 보면은, 이게 골반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자, 소자세, 이거 봐봐요. 골반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전방경사. 이렇게, 이게 이제 소자세거든. 이게 전방경사. 여기 내리서. 후방경사, 고양이 자세. 이게 골반이 어떻게 돼가요? 뒤로 가죠. 소고양이 자세를 보면은, 이게 골반 전방경사. 후방경사.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커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추 커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방경사가 되면은, 자, 봐봐요.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제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앞으로 밀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약간 이게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보상하기 위해서 뒤로, 흉추로는 또 흉추는 뒤로 또 강하게 나와. 경추는 뒤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커브 자체의 굴곡이 심해지는 거야. 더 깊게 들어가고, 봐봐요. 이게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 청골에서 요추가 만나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경추면이 요추가 강하게 꺾이고 흉추가 강하게 뒤로 꺾이고 경추가 앞으로 강하게 꺾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커브가 강화가 되죠. 커브가 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엉덩이는 오리 엉덩이. 배 쪽에서는 허리가 쭉 깊이 파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 봐봐요. 제 배가 어떻게 돼요? 나와. 허리는 들어가면서 배는 나와. 똥배. 오리 엉덩이. 그 다음에 똥배가 나와. 똥배. 그 다음에 흉추에서 이쪽 부위에서는 이제 뒤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는데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흉추하고 견갑골 사이에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견갑골이 이렇게 되거든요. 견갑골이 이렇게. 흉추가 뒤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라운드 숄더. 어깨도 견갑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커브가 앞뒤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변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굴 안면 윤곽의 불균형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 이쪽이 뭐 차이가 많이 나. 이게, 그러니까 골반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얼굴의 모양이. 그죠? 안면 윤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리 엉덩이는 이렇게 전방경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누워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손가락 2개 이상이 들어가. 후방경사는 뒤로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어. 후방경사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골반 경사에 의해서 봐봐.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성기도 달라진다는 거야. 위치가. 왜? 여기만 이렇게 전방경사 됐지만은 여기는 어때요? 뒤로 빠져버린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항문과 그 다음에 성기도 같이 변형이 됩니다. 뒤쪽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궁이 후굴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정굴된 사람도 있고, 이것도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전방경사, 후방경사에 의해서 자궁 후굴도 있고, 정굴 있죠? 그게 다 이 골반경사.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라 그래요? 골반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자궁, 신장, 방광,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비뇨생식기, 이걸 다 골반강에 있잖아요. 이게 장요근에 의해서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장요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전방경사 이게 돌아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요방연근을 쭉 잡아당기죠. 어떻게 돼요? 요방연근은 이완되고, 이렇게 당겼으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요방연근을 당기게 됐죠. 둥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둥근은 짧아져요. 함스트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어나. 내전근은 봐봐요.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내전근은 더 짧아져요. 이걸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복직근은 어때요?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이게 더 늘어나요. 복직근 이완. 자, 이완이 된 데는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 힘을 못 써. 그래서 요방연근과 복직근이 전방경사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아까 함스트링, 그 다음에 내전근 다 수축이죠. 이거는 이제 짧아져서 문제가 돼. 여기는 늘려줘야 돼. 교정을 한 다음에 이완된 데는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면은 단축이 돼서 교정이 되지만은 수축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루스 같은 걸로 늘려줘야 돼. 내전근이 이제 나중에 이제 늘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내전근 이거 천천히 밀어주기만 하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교정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전근을 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늘어나면서 고정이 돼. 근데 지금 내전근만 아무리 교정을 한다고 돼요? 안 되지. 왜? 골반이 이미 안 잡혀 있으니까. 골반의 경사의 제장은 누구예요? 장요근이면 장요근. 그러니까 장요근을 치료하지 않고 뭘 하겠다? 허리 치료한다? 이 사람 가짜야. 여러분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응? 자,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성기의 위치, 자궁 후굴, 자궁의 위치도 다 여기서 바뀌어진다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골반 전방경사예요. 이렇게. 자, 끊어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후방경사. 후방경사는 이렇게 뒤로 이제 이게 돌아간 거야, 이게. 이게 여자분들 대부분은 한 7, 80%가 전방경사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이게 또 뒤로 빠져 있어. 남자들은 후방경사가 많아. 응? 그래서 후방경사 이렇게 딱 돼요. 자, 후방경사가 됐어. 그럼 잡아봐요. 이렇게 뒤로 하니까 이 굴곡 자체를 커브, 아까. 원래 요추에 커브가 있잖아요. 흉추에 커브가 있어. 이 커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뒤로 밀리니까. 요추에서 커브가 없어져서 오히려 뒤로 뿔 나온 경우가 있어. 역반대로. 그래서 일단은 후방경사는 척추의 커브를 없앤다. 커브가 없어. 소실되거나 역커브가 생겨. 소실되거나 역커브가. 그래서 후방경사는 봐봐요. 이렇게 딱 되니까 요방연근은 단축이 돼요. 그죠? 단축이 되고 모두 단축이 돼요. 복직근도 올라가면서 단축이 돼요. 뒤에서는 뭐예요? 함스트링하고 이거 늘려놔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전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니까 요게 뒤로 간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좀 멀어져요, 이게.
그래서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수축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필요가 없어. 장요근만 열심히 해 놓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 된다 하면은 그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돼. 모르겠으면 다 밀어주면 되잖아. 어? 요방윤도 밀어주고 다 밀어주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커브가 소실됩니다. 이게 만에. 자, 전방경사는, 자, 봐보세요. 요게, 이제 고관절 놔두고,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진, 짧아진 상태가 많죠. 그러니까 고관절, 여기는 굴곡 상태가 많습니다. 고관절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방경사는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자연적으로 늘어나 신전되죠. 고관절이 신전 쪽으로 가는 거죠. 고관절 신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컴플레인 많이 받고 하는 게 승마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승마살? 승마바지처럼 여자들 여기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어. 옆에서 보면 승마바지처럼 옆으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안 빠진다고. 나야 2년 동안 그 관리를 했는데 안 빠진다 그래. 그 왜 안 빠질까요? 골반을 잘 못 잡아줘서 근육이 대강은 이제 짐작을 했을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 그냥 똑바로 누워서 받거든. 남자 100kg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100kg가 목욕탕 가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마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 100kg. 없어. 여자 40kg, 뭐 35kg, 40kg만 돼도 어떤 사람들 보면 승마살 많은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골반, 고관절.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는 승마살이 생깁니다. 승마살, 여기서 생겨. 고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는 승마살 소실입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장요근을 우리가 마사지 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장요근을 이렇게 해서 늘려줬잖아. 이게 신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전. 신전 상태에서 공을 놓고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해서 이리 빼주면 돼. 여기 밑으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 눌러주면서. 이렇게. 나중에 사람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다리를 눌러주면서 옆에를 승마살을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면은 바로 없어져요. 근데 신전을 안 하고 하잖아?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장요근을 늘려주면서. 그래서 전방경사는 장요근을 빨리 늘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도 장요근을 늘려줘야 되는데, 장요근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방법이 나중에 또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가르쳐 드릴 거야. 그래서, 자, 승마살 빼는 방법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 팔뚝살 어떻게, 빼고 싶은데 안 빠지잖아. 왜 안 빠져?
우리 어머니들 이제 지금 이제 외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이제 아는데 아가씨 때라든가 그때 좀 막 남들한테 이뻐 보이고 싶은데 여기 팔뚝살이 안 빠져. 그럼 어떻게 고민 많겠죠? 지금은 이제 고민도 안 하지. 살이 빠져서 걱정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 팔뚝살이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은 팔뚝살이 더럽게 붙어 있잖아. 왜 그럴까요? 관리할 때 이거를 충분히 외회전시키고 마사지를 하잖아? 싹 빠집니다. 내전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받아봐요. 하나도 안 빠져. 근데 어떤 사람 뒤에 엎드려서 이렇게 받잖아요. 여기도 돌려갖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밀어버리면은 다 빠져. 이 승마살하고 똑같아요. 팔뚝살도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 엎드려서 할 때 팔을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잘못됐다? 뭔가 내외전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승마살이든 팔뚝살이든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외회전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오픈시킨 다음에 여기를 밀어줘야 돼. 그래서 이리 밀면은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전, 외전, 특히 또 고관절 굴곡, 신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나옵니다. 자, 끊어주시고, 이제 교정 들어갈 거예요. 좀 쉬어. 네. 네. 지금 이제 골반경사,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운동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운동법, 교정법이라는 게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전방경사는 어떻게 됐어요? 골반이 이게 앞이고 뒤니까 앞쪽으로 돌아가는 게 전방경사. 응? 뒤로 돌아가는 게 후방경사. 자, 이렇게 X자를 펴놓으면 돼. 이렇게 X자를.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자, 봐봐요. 골반을 전방경사는 이렇게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돌게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돌게 하려면은 봐봐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를 밀어주든지, 여기를 밀어주든지, 여기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누워서 있을 때 공을 어디에다 놔요? 여기에다 공을 놔야 돼. 놓고 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장요근 마사지 하듯이 늘리듯이 하는 방법 있죠? 이게 전방경사의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누워서 할 때 여기 여기서 해도 되겠다. 자, 누워서 할 때, 자, 봐봐요. 전방경사는, 자, 여기다 놓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이게 뒤로 빠지겠죠, 이렇게. 봐봐요. 여기 자국을, 이 부위, 아니면 꼬리뼈나 자국 부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엎어져서 있을 때, 여기다 놓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뒤로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뒤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야. 개감은 알겠죠. 어떤 식으로. 에? 그래서 뭘 이용한다? 회전력을 이용한다. 대신 이제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야. 포인트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경침을 폼롤러나 이걸 놓고 하든지 이 뒤쪽에 놓고 이렇게 하든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후방경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 있어. 그럼 이걸 앞으로 돌려줘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 할까요? 이게 뒤로 빠졌으니까 반드시 누울 때는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으면 더 돌아가려나, 뒤로. 어디다가?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예. 청골하고 여기 사이 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 이게. 이게 PSIS라고 그래요. 여기를 ASIS라고 하고. PSIS. 여기 부위에다가 이걸 딱 깔고 누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죠? 뒤로 갔으니까 여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한쪽씩 할 때는 여기다 공을 놓고 다리 늘리듯이. 그럼 이게 내려가면서 돌아간다고. 이따 한 번씩 다 할 건데 이론상 그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때는 이게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뒤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을 눌러줘야 돼. 이 끝에 치골 부위를 눌러가지고 누워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앞으로 가죠. 그럼 알겠죠? 원리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전방경사는 어디를 바꿔, 여기서 포인트는 전방경사 포인트는 여기야. 후방경사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고정점이고, 회전을 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회전시켜줄 건가? 그것만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의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얼굴 나와도 되죠? 올려도 되죠, 얼굴이? 에이, 뭐 안 돼. 한번 볼게요.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 한번 다 보시게. 자, 한번 누워보세요. 올라가서. 왜냐면 내 골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시면 돼요. 진짜 빼고. 네. 누워보세요. 자, 다리 쭉 뻗고 누워보세요. 지금 이제 장요근이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자, 편안하게 이제 돌려놓고. 자, 와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와서 만져보세요. 이쪽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쪽으로 만져봐도 돼요. 여기서 만져봐도 돼. 만져봐봐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쭉 손가락 집어넣어봐. 들어가, 안 들어가? 모르겠어요? 잘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죠, 잘.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나오세요. 아니, 더 가운데로. 가운데까지. 가운데. 요추가. 안 들어가죠. 이게 후방경사입니다, 후방경사. 그래서 후방경사는 간단하게 본인이 할 때 이제 이렇게 누워서 할 때는 다리 한쪽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리 한쪽 나와보세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몸을 들어가고, 대각선으로. 자, 공을 어디다 놔요? 이거 전방경사니까, 아니, 후방경사니까, 요 뒤에,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볼록 튀어나왔는데, 여기. 여기에다 공을 놓고, 위쪽에다 놓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눌러주면 돼. 이렇게. 그럼 골반이 앞으로 가고 있어. 이걸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 지금 느낌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다 놓고, 여기는 이제 장요근 늘리는 운동이고, 이거는. 이걸 먼저 해주고, 장요근을 먼저 늘려주고, 어딘지 알겠죠? 이게 장요근을 늘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방경사는 여기에다가 놓고, 여기 똑똑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기 혼자 할 때는 이제 이 사자 다리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돼. 다리 접어서 올려봐봐요. 괜찮아, 안 떨어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쪽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뒤로 빠진 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하고 반대쪽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자, 일어나서 이제 반대쪽 이쪽으로 누워보세요. 반대쪽 하게.
자, 여기 누워봐요. 먼저 장요금 늘리고 할게요. 자, 여기 엉덩이 라인 끝나기 지점에다가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다리 올려도 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방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장요근을 늘려요. 일단은.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무릎 위를 눌러주면 쭉 늘어나요. 조금 더 할까요? 됐어. 자, 자, 당기죠, 지금? 엄청,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많이 늘려야 돼. 이걸 늘리지 않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놓고, 놓고, 자, 쭉 내려보세요. 아니, 제가 누르고 있을 테니까 다리 그냥 펴세요. 다리 펴세요, 이쪽으로. 자. 여기 잠깐 해도 혼자 이렇게 해서 몇 번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골반 경사가 돼요. 자, 올라가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다리 쭉 펴보시고, 허리하고 봐봐봐. 아까보다 어쩌든가. 지금 조금 들어갔네. 아까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잠깐 했지만은 벌써 들어간 차이가 있어. 느낌이. 그죠? 가운데를 보면은, 아까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잠깐 한 거잖아. 잠깐. 근데 이거를 좀 길게 가거나 자주 반복을 해주면은, 두세 번 반복을 해주면은, 이게 교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전방경사 됐으니까, 아니, 후방경사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치골 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있어야 뒤로 넘어가지. 이렇게. 그래서 엎드려 봐봐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치골 쪽에다가 아래쪽에다 놓고, 자, 여기 놓고, 해서, 됐어요. 어디를 눌러줄까? 이걸 이제 뒤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눌러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회전을 주든지, 손으로 주기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쪽에서 뒤로 하면서 이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교정하는 거야. 또는 이제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발 이쪽을 이렇게, 천추를 해서 이렇게 발 타고, 이렇게 타고. 그래서 여기를 눌러줘, 이렇게. 올라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밟아줘요. 앞쪽을 눌러줘.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엎드려서 하는 마사지. 자, 이제 돌아서 누워보시고. 자, 한 번만 누워보세요. 자, 다리 쭉 뻗어보시고. 자, 되게. 자, 한번 허리 한번 봐보세요. 잠깐 그냥 이제 신용만 했어요. 그래도, 홈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허리가 좀 펴진다는 느낌 있죠?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해보면 되겠고. 자, 이제 내려가시고. 자, 여기서 문제잖아. 이게 후방경사니까 뒤로 간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그러니까 PSIS, 여기에다 공을 놓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 방법도, 이게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 상태에서 또 굴곡과 신전을 같이 동시에 줄 수가 있다, 이 말. 다리 접어서, 이 공을 고정하고, 이 어깨로 반대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신전과 굴곡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조금 더 나올까? 이렇게. 자, 봐요. 얼마나 지금 다시 접어서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내려서, 자. 원래는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이건 교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한의사님은 안 내려갔잖아,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장요근의 가동 범위를 훨씬 넓혀줘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걸 위주로 하고 교정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충분히 되면은 이게 교정 봐봐. 벌써 지금 얼마 많이 됐겠나. 잠깐인데. 이렇게. 자, 반대쪽. 이쪽으로. 먼저 그러니까 장요근 여기 장요근은 엉덩이 라인 여기다 놓고 하는 거예요. 놓고 이렇게 쭉 늘려주면 하나씩 늘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이제 이 후방 경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공 위치만 바꿔주는 거지. 여기다가 위치는 알겠지?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눌러주는 거야. 쭉 아주 와야 되겠다. 됐어. 쭉 눌러줘. 그리고 아까 고정하고 밀어주고 내려주고 이거 자주 반복하면 지금 골반이 움직이는 느낌 있어? 이건 벌써 지금 우방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돌아온 거야. 벌써 이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한 1, 2cm 돌았다고 생각하면 돼. 잠깐이잖아요. 이게. 자, 됐어요. 꽂으세요. 이제. 자, 여기다 놓고, 먼저, 여기 우리 장요근 늘리는 듯이 똑같아. 고정하고, 어깨를 밀어서 이렇게 쭉 밀어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많이 해줘. 요거를 이제 몇 번 해줘. 이완과 수축을 이제 몇 번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그대로 있어. 괜찮아.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밑에다 놨어. 다리 접어서 올릴까 이렇게 해서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방경사였잖아. 여기를, ASIS를, 여기를 눌러버립니다. 딱 닦고 눌러버린다. 그럼 회전이 돼요.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굴곡된 상태에서 잡고 여기를, 공 없어도 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럼 골반이 지금 뒤로 이 힘에 의해서 또 뒤로 도는데 여기서 위에 ASIS 이 부위를 눌러버려. 딱 펴가지고. 아픈 게 아니야 지금. 아프지는 않아. 아플 것 같지. 안 아파. 아파? 아프지 않아. 이렇게. 자, 일어나서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시고. 원래 제가 안면 윤곽 그 균형 맞추는 거 있죠? 그것도 유원장이라고 이제 작년에 이제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거 하시니까 내가 아예 신경을 안 썼어. 안면 윤곽 교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폐렴 걸려서 돌아가셨어.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안면 교정을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가를 해요, 요가를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잘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굴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부리 하는 거. 굴곡은 너무 잘하는데, 이 후구를 전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후구에는 엄청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 그래서, 고관절, 골반, 굴곡과 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후굴이라고 하면 더 알아먹기 쉽겠죠. 후굴. 이걸 정굴. 앞으로 구부린다 해서 정굴. 이러면 더 쉽겠죠. 이해하기가. 앞으로 이게 수그리는 거. 그래서, 한번 보니까 전방경사, 후방경사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럼 환자들도 이걸 바꿔놓으면은, 요가 할 때 동작이 달라지겠구나. 발전이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간단해. 의외로 간단해. 아까 이제 그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 굴곡을 잘하는데, 신전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척추뼈라고 생각하지 말고, 골반을 갖고, 앞으로 굽어져 있는, 정굴된 사람은, 전방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잘해. 근데 우굴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작 스타트가 다르잖아. 정굴은 이미 굴곡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방경사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어? 굴곡에 특화되어 있어. 후방경사는 후굴. 후방경사는 후굴에 특화가 돼 있어. 후굴에. 그러니까 저도 구부리는 자세 있잖아. 이 자세에서 100%가 안 나와. 후굴은 잘 나와. 저도 후방경사거든. 남자는 대부분 후방경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리 찢기 안 되고 그러잖아요. 다리 찢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골반이 전방경사가 된 상태에서 구부리면은 되는데 꼭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가니까 허리가 안 돌아가. 허리 구부릴 때는 항상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해줘야 돼. 그리고 다리 찢기도 어떻게 돼요? 전방경사를 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거든. 전방경사가 남자들 안 되니까 다리 찢기가 안 돼. 여자들은 다리 찢기 잘 돼. 남자들보다. 왜 그래? 기본적으로 전방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들도 다리를 그 다음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전방경사.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굴곡을 하든 다리 찢기를 하든 그렇게 돼야 돼. 이게.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골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다? 장요근. 장요근. 그래서 장요근을 어떻게 늘려주느냐가 허리의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요근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근육이 어때? 엄청 크죠? 근데 그게 굴곡이 돼서 짧아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골반이 있어요. 어이구, 이게 안 나오네. 자, 골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골, 청골이 있어요. 고관절이 있어요. 여기 소전자예요. 여기 소전자에서 이렇게 붙어 있네, 근육이. 이렇게. 이게 장골근. 그 다음 요추가 있네요. 요추 5번, 4번, 3번, 2번, 1번, 흉추 12번. 여기에 늑골이 붙어 있네. 자,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요추로 가고 있는 근육들이 뭐예요? 요근이에요, 요근. 그래서 횡돌기로 가는 것은 소요근, 요추의 바디. 요추의 바디로 가는 것은 대요근. 그래서 합해서 대요근, 소요근을 합해서 요근. 그래서 장골로 간다 해서 장골근. 요근. 대요근. 그래서 장요근. 이해 갔어요? 이 장요근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앉아있고 운전 많이 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밥할 때 어떻게 했어? 앉아서 쭈그리고 그냥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장요근이 최대한 굴곡된 그 상태에서 뭘 했어요? 일을 했어. 그죠?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 그럼 이게 장요근이 엄청나게 굳어지는 상태로 되겠죠.
농사는 어떻게 했어? 옛날에는 쭈그리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짧아질 대로 짧아졌지. 그때는 그래서 할머니들 어떻게 됐어? 일어날 때, 아이고, 여기서 허리를 폈어? 못 폈어? 못 폈어. 이게 뭐가 짧아진 거예요? 장요근이 짧아진 거예요. 근데 장요근은 순방향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자세를, 태아 자세로 가는 자세를 가는 방향을 저희가 다시 만들었어요. 순방향. 자, 순방향으로 쭈그르고 있으면은 1시간 있어도 안 아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방향에 있는 근육들은 다 수축을 해.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 이거 편해, 진짜. 쭈그리고 있으면은. 근데 1시간 있어도 2시간 있어도 안 아파. 근데 문제는 뭐야? 순방향의 근육들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수축이 돼. 자, 자세로 계속 있으면은 순방향들이 수축이 돼. 그럼 통증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반대쪽 근육들은 어떻게 돼, 이제? 이거 늘리려고 일을 하는데 앞에서 안 늘어나고 수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가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가부 부위 어때요? 역방향 쪽에서 역방향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부화가 걸려. 수축되니까 안 늘어나니까 가부화가 걸려. 그럼 통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통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원인이죠. 자, 허리 아프면은 뭐만 치료했어요? 엎드리세요 하고 기립근만 치료한 이유. 기립근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기립근 치료해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고질병이 치료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바른 거야. 순방향을 잡아줘야 돼. 자, 요게 이제 요방향근이, 아니죠, 장요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요근이, 자, 양쪽에서 수축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양쪽에서 수축해버리면, 자, 어떻게 돼요? 요추가 찌그러들어. 협착증과 디스크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요근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늘어나 주면은 이렇게 늘어나거든? 늘어나는데, 이게 안 늘어나고 짧아지니까 아까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다리 보상하기 위해서 다리가 어정쩡하게 밖으로 벌려지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줘야 돼, 여기를. 여기를 눌러주면은 장요근, 이 부위를 눌러주면은 다리 모양이 다시 돌아오죠. 이해가죠? 요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장골근이 수축되면은 골반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전방경사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방형근은 어떻게 되냐? 늑골에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천부의 요방형근이에요. 천부. 두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근육은, 그다음 신부는 어떻게 돼 있냐? 요추 갔다가 늑골 12번으로. 요추 갔다가 늑골 12번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요방이고, 신부, 이렇게. 그래서 딱 이 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다른 데 건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좁아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게 좁아졌어. 수축됐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죠. 또 한쪽만 쭈그러들면 어떻게 돼? 허리가 이렇게 이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제일 깊은 데에 있기 때문에 요방형근과 장요근을 치료하지 않고는 허리를 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허리가 아파요. 우리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허리가 아파요. 왜 아파요? 자, 이것도 요방형근을 쓰고 있어. 봐봐. 다리 들 때 어때요? 장요근이 짧아지고, 이럴 때 늘어나고, 짧아지고 늘어나고, 짧아지고 늘어나고. 이거 계속 걸을 때도 장요근을 쓰고 있습니다. 장요근이 제일 큰 역할을 해요. 고관절을 굴곡시켰다 놨다.
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침하다 허리 아픈 사람들 있죠. 그게 다 요방연근입니다. 요방연근을 건들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할 때 호흡곤란이 오면서 막 그거 참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겨. 그럴 때 이제 아프면 늑골이 여기 12번에 관련돼 있잖아요. 요 늑골에 관련된 부분이 뭐예요? 요방연근이라고, 요방연근. 그러니까 호흡시 통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침할 때 통증은 무조건 요방연근입니다. 호흡. 우리가 달리기를 마라톤을 하는데 숨 헐떡거리면서 막 우리가 뛰잖아요. 그러면 장요근하고 요방연근의 지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니까 여기 옆구리가 결리잖아. 우리가 뛰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요방연근이 아픈 거야. 요방연근이.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요방연근이 손상이 됐어요. 만약 기침을 너무 자주 하고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복부에 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럼 제일 깊은 데 근육이 손상이 돼요? 안 돼요? 응? 다리에서 떨어졌어. 높은 데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깊은 부위가 손상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방연근을 다쳤다. 그러면은 절대 스스로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보면은 아플 때마다 왔는데도 치료가 하나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한 일주일 있다가 나. 그러다가 좀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파갖고 꼼짝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요방연근 안 건드렸다?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스스로, 그냥 진통제만 먹고 낫는 거지, 낫는 게 아니야. 무리만 하면 다시 아프고, 무리만 하면 다시 아프고. 그래서 이 요방연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요방연근은 장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침 써야 돼, 장침. 이제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장요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뒤에서 고정시켜 주는 게 이제 뭐 둔근도 있을 것이고, 아까 내전근도 있을 것이고, 복직근도 이제 입체적으로 그림이 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영향이 될지를. 어때요? 좀 골반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 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주시고, 내전근만 좀 하고, 추나요법 좀 하나요? 추나요법? 네. 자, 저는 추나요법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저는 추나를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추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나 자체가. 우리가 이제 추나, 허리 하나하나 요추 이걸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깊은 근육을 건드려 놔야 되는 거거든. 아까 요방연근하고 장요근. 이 두 근육을 먼저 늘려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머지는 돌아와. 이게. 그래서 차라리 나는 깊은 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더 강력한 추나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추나를 해놓으면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까 장요근 마사지라든가 장요근, 요방연근 치료해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요. 골반 위에 요추가 얹어져 있는데 얘들보다 이 골반의 문제가 더 큽니다. 골반만 안정화시키면은 요추는 따라서 안정화가 되게 돼 있어. 골반 자체 크니까. 그래서 이 골반을 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장요근입니다. 장요근. 그 다음에 2번은 요방연근. 3번은 복직근. 4번은 내전근. 함스트링.
그 다음 마지막이 중근이에요, 중근.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복직근이 상당히 중요해요, 복직근이. 이렇게. 그래서 치골 결합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직근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흉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흉추. 여기 이제 늑골이죠, 늑골. 여기, 늑골.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뭐하고 연결돼? 소흉근. 그 다음에 경추, 사각근하고 저평골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장유근이 있죠. 장유근을 타고 올라가서 복직근 타고 올라가서 봐봐요. 늑골 3, 4번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여기서 다시 늑골 3, 4, 5에서 소흉근이 올라가잖아. 소흉근. 그래서 목 사각근하고 SCM 흉쇄유돌근 여기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로 저평골로 연결되잖아요. 입 안에, 내 안으로, 내 척수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래쪽에서는 내전근부터 통과를 하는 거거든, 내전근. 그래서 내전근은 아까 그림 줘보세요. 여기 갖고 계시고, 그 뒤에를 보시면은, 요렇게 치골에서, 요 치골에서 고관절 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내전근입니다. 이게 내전근. 네. 그래서 한번 쭉 봐보세요. 내전근이, 내전근이 약화되면은 이제 비뇨 내전근이 약화됐다. 비뇨 생식기가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수저들 힘만 있어도 올라탄다 그러잖아, 여자한테. 근데 올라타지도 못해. 내전근이 약해지면은. 아예, 그러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전립선.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을 여기서 다, 간 기능. 그래서 동시침에서 상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상사망. 이게 간의 대표예요. 간이 안 좋으면 상사망. 그래서 안쪽 라인 중앙 딱딱딱 이거 놓은 상사망이야. 그 위에가 이제 저매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부과 질환, 여자 부인과 질환, 저매. 그 위에다가 얹어 이제 더 가까이 붙어서 놓는 거. 이게 이제 부과의 부인과 질환에 상당히 이 내전근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근이 약화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항문을 조이는 아까 케겔 운동 이거 자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관략근 조절침 그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옛날에 지난번에 관략근 조절침의 역할을 해주는 게 내전근입니다. 그래서 관략근 조절침. 그래서 관략근이라는 건 그때 제가 설명했죠. 항문.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장. 다 좋아진다잖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좋아지기도 하고, 설사하는 것도 좋아지기도 하고, 장염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판막도 관략근이라고 그랬잖아요, 판막.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역류성 식도도 여기서 오는 거죠, 뭐. 판막에 어디 있어요? 심장에도 있죠,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에 관련된 판막도 조절해 주는 게 관략근 조절침이고, 사각근. 요거는 사각근하고 저평골을 같이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죠. 또 판막이 하나 더 있죠.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정맥에는.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어요. 이게 무너진 거, 뭐예요? 하지 정맥류입니다. 하지 정맥류가 판막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맥에도 판막이 있다. 흐름을 거스르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식도하고 이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관략근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때, 공기를 들여 마실 때는 폐로 관련된 부분을 딱 열어주고, 밥 먹을 때는 식도로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니까 딱꼭질을 하기도 하고, 뭐, 흡인성 폐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도 뭐예요? 그렇죠. 기도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래서 식도 기도를 유지하는 열어졌다 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관략근이 지금 내전근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항문, 케겔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케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단전호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단전호흡. 단전호흡. 그래서 단전호흡을 뭘 해줘야 돼요? 혀끝을 약간 위천장에서 살짝 대주는 거지. 예, 가까이 하고 입을 다물고 코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건 뭐예요? 소우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공이라든가 요가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응? 회진법. 진액을 돌린다. 회진법. 그래서 이걸 선정을 일단 내가 한번 싹 넣어줄 텐데 거기에다가 살짝 대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은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소우주는 저평골에 여기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평골 마사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평골하고 내전근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전근을 강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공 같은 거를 좀 큰 거를 끼고 조였다 놨다 하면은 돼. 그럼 내전근이 강화가 돼요. 아니면은 요 밖으로 여기 그 밴드 있죠, 밴드. 밴드 가지고 벌렸다 냈다 이걸 해주면 돼. 앉아서. 아니면 요새 기계가 있어. 이렇게 오픈됐다 닫았다는 거. 여기다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 내전근 강화시키는 거. 중요한 게 여기서 대사질환을 조절합니다. 대사질환. 대사질환의 대표가 당뇨예요, 당뇨. 당뇨가 이렇게 관략근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못해. 이게 힘이 떨어져. 당뇨, 혈압 같은 경우 다 뭐하고 관련 있어요? 간하고 관련 있잖아, 간. 생식기하고 관련 있고. 신장에서 뭘 해줘요? 걸러주잖아. 요소 같은 거, 이걸 걸러주잖아요. 간에서 뭘 해요? 해독작용 하잖아요. 간과 신장이 해독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장. 세 군데를 다 건들고 있잖아요, 지금. 장 청소가 안 돼, 신장 청소가 안 돼, 간 청소가 안 되면 뭐가 생겨? 대사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전근은 어떻게 해요? 마사지를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 마지막에 어떻게 해줄까요? 장요근으로 빼주는 거야. 네, 어떻게? 천천히 강하게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강하게 와서 어디로 빼? 내전근, 장요근으로 빼는 거예요. 장요 마사지는 이렇게 배꼽 방향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밀어서 어디로 빼? 이리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요근이 안 좋은 경우에 자, 디에트에서 올라오는 디에트 동맥이 하지에서 올라오는 동맥과 정맥이 특히 이제 정맥이죠. 정맥이 장요근을 가고 요게 이제 동맥이야. 동맥은 내려가고. 자, 장요근이 이 동맥하고 정맥을 장요근이 굳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꽉 조여버렸네? 어떻게 될까?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리가 팅팅 부을 수도 있고,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괴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혈관의 문제네?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혈액을 녹여줘야 돼? 문제는 뭐예요? 봐봐. 누가 꽉
동맥하고 정맥을 꽉 쥐고 있어. 장요근이 꽉 쥐고 있잖아. 장요근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는 이제 림프도 딱 잡고 있네? 신경도 잡고 있네? 어떡해요? 여기서 신경도 여기서 꽉 잡아버려. 이 모든 구조물을 꽉 잡아버려. 자, 봐봐요. 사근에서 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경동맥을 꽉 조여버렸어. 무슨 말 알겠죠? 장요근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 정맥, 신경, 림프 이런 것들을 다 올가미를 해버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혈관을 치료해야 돼? 뭘 치료해야 돼? 장요근. 그러니까 정맥이 간 문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간 문맥. 자, 뭐냐면은 이 밑에서 간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게 한번 해독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가거든요. 이게 간 문맥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간 문맥이 밑에서 꽉 장요근이 잡아버렸어.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볼록볼록볼록 나와. 그래서 뭐라 그래? 메두사 머리처럼 나왔다 그래가지고 정맥 노창이 돼 있어. 여기 배 아랫배가 이 순환이 안 된 사람들이 정맥이 막 노창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아, 이 사람이 여기가 안 좋은 거야. 여기를 풀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꽉 조여있으니까 어떻게 돼? 밑에서 혈액이 정체해야 되죠. 그럼 판막이 문제가 생겨. 뭐가 생겨? 하지 정맥류. 여기서 생겨. 그죠? 여기가 안 되면은 뭐가 생겨? 치질이 생겨, 치질. 그래서 내전근만 따로 보지 말고 뭐하고 뭘 봐? 장요근과 내전근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요근과 내전근을 같이 치료를 해주면은 요게 지금까지 모든 질환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봐봐요. 빈뇨생식기, 신장의 문제, 응? 간 기능, 그 다음에 장의 문제, 치질의 문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이런 관략근에 관련된 거, 역류성 식도염, 심장에 관련된 것도. 그 다음 기도식도 문제, 제사질환에 관련된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동맥이 꽉 정체된 거, 신경, 림프, 간, 문맥. 그러니까 다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내전근과 장요근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만 딱 하고 좀 끝낼게요. 자, 여기 발 밑에 있죠. 여기가 이걸 바깥쪽을 경골이라고 하고 이거 안쪽을 비골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이 비골이고 이게 안쪽에 요 경골 안쪽에 여기 있죠. 요 안쪽이 막 탁 끝나는 점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여기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 붙고 여기에서 여기 붙고 여기 붙어. 그럼 이 포인트가 계속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릎 안쪽이 아픈다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기서 모든 근육들의 인대가 내전근의 인대부터 해서 안쪽에 요 박근,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다 여기 붙어. 그럼 여기에 공통적으로 근육들이 여기에 부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 붙어 있는 모든 근육들을 뭘 해준다? 늘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 근육들이 수축을 했어요.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부착 지점, 여기가 계속 염증이 생기고,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버려. 그러니까 이 봉공근은 이렇게 지나가요. 대각선으로. 나머지는 밑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 그럼 내전근도 치료가 되고, 박근도 치료가 돼. 대신 어떻게? 천천히 강하게. 그래서 밑에서, 여기서부터 건드려서, 이거를 거위발 증후군이라고 해요. 거위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거위발 증후군.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올 때 이래진 거는 이 안쪽, 밑에서부터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요 밑에. 무릎 바로 밑에서부터 안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반대쪽 요 골반 쪽 여기 AS 향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두 방향으로만 밀어주면은 내전근 마사지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 무릎이 아플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그럼 이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스라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스라근. 스라근은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려주듯이 스라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발 증후군이다 이게. 우리 새 이름 있죠? 그 거의의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의발이라고 그래. 그 부위를. 이름도 잘 지었어. 거의발. 그래서 이거 내전근이 마사지가 의외로 임상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시치법이라든가 거기가 강경이 지나가는 자리야. 안쪽이 이제 강경이잖아, 강경. 그래서 간 다음에 질환을 여기서 조절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일단 치료 들어갈게. 좀 치료하기 전에 좀 쉬었다 가시게요. 네. 자료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제 핸드폰을 적어 드릴 테니까 이따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자기 성함 이야기 하시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좀만 쉬었다 하시게. 메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농사 많이 쉬었어? 어쩔 수가 차로 틀어주라고 해서 고구마하고 농수수만 심었어? 한단 두 개가 더 심고
근데 진짜 아픈 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일요일 날 와야 돼. 월요일 날 질려 있어. 일단까지 쉬는 거 아니야? 아니, 질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쉬는 거죠. 나간다. 대처가 있으니까. 거기 딱 들고. 자, 장치 맞으실 분 먼저